리마인드 볼까요? 리마인드 보시면 1번 같은 경우에는 그날 잠깐 설명하긴 했는데 요거 있었죠? 이거 우리 그때 설명할 거예요. 그 시험 대비 때 원과 비례에 관련된 내용으로 접점을 지나면서 보셨어요. 접점을 지나면서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을 그린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두 개의 친구의 각이 같거든요. 뭐 그 이유는 사실은 접선이 수직이다라는 개념 때문인데 그걸 물어보진 않으니까요. 물어보지 않으니까 여기에 보면 총 4개의 선이 있어요. 하나, 둘, 셋 하고 넷 있죠? 외울 땐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이 4개 중에 2개로 이루어진 친구가 이루고 있는 각 있죠? 그건 남은 2개가 이루고 있는 각과 같습니다. 똑같은 이유로요. 여기에서 이 2개로 이루어진 각 있죠? 이 친구랑 이 친구로 이루어진 이 각은요. 요 친구랑 요 친구로 이루어진 요 각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요 내용이 쓰일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에 그 내용 자체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문제 박스 내용을 따라가시면 돼요. 그래서 원에 대한 내용인데 A가 K, 0이고 B가 0, K라고 나왔습니다. 오셨습니까? 들어가시고요. 핸드폰 제출하고 들어가세요. 활용으로 바꿨어요. 맞아요. 맨날 좋아해요. 안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 K, 0이 있고요. A 점입니다. 그 다음에 0, K가 있어요. 0, K고 B가 있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요 A, B를 지나는 이 선이 있는데 여기에 접하면서 어디에서 접하냐면 A점에서 이 선에 접하면서 원점을 지난다라는 내용을 했거든요. 우리 원에 접한다는 내용 하면 꼭 표시하셔야 되는 거 있었어요. 뭐였죠? 수직 표시요, 수직 표시. 그래서 여기에서 반대로 수직 표시를 이렇게 한다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위에 어딘가에 분명히 원의 중심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어딘가에 원의 중심이 존재하면서 여기서 접하면서 여기를 지나는 친구는 대충 요 정도 느낌으로 그려질까요? 요 정도, 개 잘 그렸어요. 요 정도 느낌으로 그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의 중심이 한 여기쯤 있겠죠. 여기쯤 있고요. 문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친구를 그림을 그려서 이야기를 해본다면 여기에 P가 있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요렇게 삼각형을 만들면 방금 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요렇게 삼각형을 만들면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이 그려지고 이 삼각형에서 예를 들어 얘랑 얘로 이루어진 이 각 하고요. 남은 두 변, 누구랑 누구, 얘랑 얘로 이루어진 이 각이 같다라는 내용을 문제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여기까지 그리신 다음에 흐름에 맞춰서 하시면 되고요. 그건 뭡니까? 아 이거 과학생을 주세요. 저 네, 줘봐요. 스트레스 그냥. 줘봐요. 왜? 손에 분투기 받았죠. 아 이거 진품이네요 이거. 배인호 쌤이 주셨어요. 그럼 가품도 있어요? 네. 이게 뭔데요, 이름이? 스트레스 볼이요. 아 쌤이 요즘 주세요. 스트레스 받아요 이거. 아 얘를 이거 개 좋아요. 쌤한테 저 담임한테 혼나고 있어가지고 불쌍하게 줬어요. 그래요. 그래요. 스트레스 볼이라니 별게 다 있네요. 있어 보이는 이름으로 팔리겠네요. 자, 그래서 요거는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2번. 아유, 재밌는 문제예요, 2번. 여기 결국 전반적으로 다 원에 관련된 문제, 도형에 관련된 문제들이라 여러분들 느끼기에 개빡세긴 한데요. 재밌는 문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중3에 있는 원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3 원에 대한 내용들은 원래는 이제 도형에 대한 내용을 하면 막 왜 그런지까지 좀 아셔야 되는데 원에 대한 내용들은 그냥 결론만 기억하셔도 크게 상관이 없어요. 중3 넘어서 나오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그냥 결론만 가져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원이 있고요. 원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X축에 접한다라는 내용이 있고 여기쯤에 이렇게 있네요. 그러면 접한다 나오면 뭐 표시하라고요? 원의 중심에서 접점까지 연결한 다음에 수직 표시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반지름 R이 되는 거죠.
원의 가장 중요한 요소 두 가지는 중심하고 반지름에 대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심의 x좌표 모르니까 a로 놓고요. x축에서 r만큼 위로 올라온 구조니까 y좌표는 r이 됩니다. a, r 이렇게 먼저 적어주시고요. 여기에 문제에 r, q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가 2인 직선에 의해서 만나는데 이 정도 느낌으로 그려줄까요? 이 정도 느낌으로 그려서 P, S 이렇게 되어 있고 기울기가 2인 직선이라고 나와 있는데 문제에서 QR하고 PS가 같다. 그리고 그 길이가 4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도 4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도 4예요. 그렇다면 우리 원에서 접한다를 제외하면 가장 많이 쓰이는 개념이 뭐냐면 원의 중심에서 접점이래. 원 위의 점까지 연결했을 때 반지름이기 때문에 이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입니까? 그렇죠.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개념이 가장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요, 오른쪽도 똑같이 연결을 해본다면 이렇게 이야기가 되면서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 두 친구가 서로 무엇이다? 두 친구가 합동입니다. SSS 합동이 되고요. 합동이 되기 때문에 대응각의 크기가 같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결론적으로 호의 크기도 같다가 됩니다. 그래서 다이렉트로 이야기하면 한 원에서 현의 길이가 같으면 한 원에서요. 반지름이 같은 한 원에서 현의 길이가 같으면 호의 길이도 같고요. 당연히 호의 길이 같으면 현의 길이도 같습니다. 그렇게 되고 여기에서 이렇게 떨군 거 있죠? 점과 직선 사이에 거리면서 동시에 이 이등변 삼각형의 높이에 해당하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원에서부터 이 현까지 이르는 거리라고도 해석이 돼요. 합동이기 때문에 이 길이도 같습니다. 됐죠? 그래서 중3 내용에서는 원의 중심에서부터 현까지 이르는 거리가 같다라는 내용으로 해석이 되기도 하는데 고등 내용에서는 그렇게 많이 다뤄지진 않습니다. 어쨌든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거 중요한 내용이 되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수선 떨군 거 있죠? 이게 A가 됩니다. 여기 좌표가 A이기 때문에 0부터 A까지라서 길이가 A가 돼요. 그럼 문제에서 여기도 4니까 이 길이는 A가 됩니다. 됐죠? 그리고 이등변 삼각형에서 수선 떨구면 많이 쓰이는 거. 마주보는 변을, 대변을 2등분한다라는 내용이 있죠. 그래서 여기가 2예요. 그러면 요 삼각형 있죠? 요 삼각형 놓고 보면 직각삼각형인데 뭐가 있어요? E, A, R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됐죠? 자, 문제에 주어진 조건 중에 안 쓴 거 있어요. 여기에 쓰여 있는데 우리가 활용하지 않은 친구 있습니다. 뭐예요? 맞아요. 기울기가 2라는 친구입니다. 요거 가지고 이제 원래는 그 해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활용해가지고 그 거리가 A다 이렇게 했는데요. 요거 배울 때쯤에 당연하지만 뭘 배우냐면 삼각함수 배웁니다. 중등에서 삼각함수 배우고요. 중등에서 삼각함수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요. X축 양의 방향과 이루고 있는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탄젠트 세타가 기울기랑 같다라는 내용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1학년 내용에서도 나옵니다. 중3에서 처음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됐죠? 자, 그럼 이렇게 놓고 본다면요. 이렇게 놓고 본다면 여기에 요 직선에 세타가 있는 거예요. 여기 세타 있고 그 다음에 맞죠? 세타가 있어요. 세타가 있고 그런 다음에 뭐였죠? 뭐가 더 있었는데 선생님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미쳤나 봐요. 기억이 안 나지? 여기 세타. 잠깐만 오늘 잠을 안 자서 그런가? 왜 다음이 기억이 안 나지? 머리가 왜 9대1 가요? 오늘 자느라 머리를 못 감고 나왔어요. 원 디렉션 같아요. 고마워요. 아 그래요? 잠깐만요. 뭐였지? 왜 기억이 안 나죠? 선생님 미쳤나 봐. 선생님 오늘 잠을 2시간밖에 못 잤거든요. 그래가지고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잠을 못 잤어요. 그러니까
이따가요. 이따가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이야기가 되고, 선생님 왜 기억이 하나도 안 나죠? 여기에서? 미쳤나봐. 뭘까? 뭐지? 왜 이러지? 잠깐만.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세타. 그리고 여기가 수직. 여기가 수직이죠. 응? 여기가 세타일 거거든요? 근데 왜 여기가 세타죠? 선생님 미쳤네? 왜 이러지? 잠깐만요. 30초만 생각하고 안 되면 그냥 점과 직선 사이 거리로 할게요. 여기가 세타였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수직으로 떨어졌었고, 아니요. P는 X축 위에 점 아니고, 그렇네. 아이고. 맞아요. 이 그림을 잘못 그렸네요. 미안합니다. 이 P가 임의로 이렇게 그은 점이 아니고 미안해요. 여기를 P로 놨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건 좀 지울게요. 맞아요. 선생님이 미쳤나봐요. 자, 여기에 요렇게 그려서 여기 S, 조금 누워야겠다. 이렇게 그리면 요 정도 느낌으로 그려서요. 여기 S로 놓고 지금 이렇게 해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요 길이가 A가 되고 이 길이가 2가 된 거예요. 네, 미안합니다. 맞아요.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세타거든요. 여기가 세타인데 접점이잖아요. 수직이잖아. 그럼 여기가 뭐가 되냐면 90 빼기 세타가 돼요. 됐죠? 90 빼기 세타가 되고 그럼 여기가 90이니까 여기가 뭐가 돼요? 세타가 됩니다. 그러면 요 조그만한 직각삼각형을 따로 그리면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생기고 여기 세타고 수직이고 A하고 여기 E, 여기 R로 이루어진 친구인 거예요. 이렇게 생긴 친구입니다. 이렇게 생긴 친구면 요 세타를 기준으로 잡으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높이가 되죠. 세타가 마주보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세타랑 90도 사이의 변이니까 밑변이 됩니다. 그러면 탄젠트 세타는 뭐분의 뭐예요? A분의 2가 되겠죠. 밑변분의 높이. 근데 그게 얼마라고요? 저 위에 있네요. 2죠. 그래서 A 값이 얼마예요? 1입니다.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로 R 값이 얼마인지 나오겠죠. 됐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원점과 중심 사이의 거리라고 했는데 이 중심이 A, R이었잖아요. 방금 이야기로 A랑 R이 다 나오니까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구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3번 보죠. 3번 보시면 원 위에 서로 다른 두 점이 있다라고 했는데 두 점의 좌표가 뭐라고 나왔어요? A, B랑 B, A. 그럼 서로 무슨 관계예요? Y는 X에 대해 대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해석을 하실 때 Y는 X의 대칭인 형태로 그림을 그려서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겠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Y는 X 이렇게 있어서 만약에 여기 어딘가 A, B가 있으면 대칭인 구조. 대칭은 뭐였어요? 수직으로 떨구고 같은 거리에 떨어지는 거였죠? 여기에 B, A가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이 A, B점하고 원위의 점 중에서 AP랑 BP의 길이가 같대요. 여기 A고 여기 B인데 AP랑 BP가 같대요. 여기 P가 있으면 이게 BP, 이게 AP. 같을 수가 없죠. 같으려면 어디 써야겠어요? 대칭성을 활용해서 여기에 P가 있고 여기에 Q가 있거나 아니면 여기에 Q가 있고 여기에 P가 있어야겠죠. Y는 X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P가 있다면 이렇게 이야기해서 수직이등분의 개념을 활용해서 갖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이야기는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야기라든지 요거 도형이 사각형인데 삼각형 두 개 나오는 거죠. 이렇게 생긴 삼각형 두 개 나오니까
요게 지름이죠. 지름이니까 2가 된 다음에 이야기해서 하시면 나머지 부분은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은 AC를 지나는 선에 대해서 그 선하고 기울기가 똑같은 친구가 원하고 접하는 걸 찾으시면 이야기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 고정된 점들이 있죠. 고정된 여기 A, 그 다음에 여기 C, 그리고 여기 B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위를 움직이는 어떤 점 P가 있는 겁니다. P는 위를 움직이는 건데 문제에서 이렇게 생긴 사각형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쪼개면 밑에 있는 ABC 삼각형은 고정입니다. 고정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PAC 삼각형의 넓이가 가장 크려면요. 얘랑 평행한 선을 그어보는 거죠. 이렇게 평행한 선 그어서 여기에 P가 있거나 여기에 P가 있다면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나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나 높이가 똑같기 때문에 넓이가 똑같습니다. 그럼 그런 개념으로 넓이가 가장 크려면 이 평행한 직선이 어디? 원에서 가장 멀리 있는 접하는 순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 접하는 순간 찾아가지고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접하는 순간에 대한 내용은 판별식을 쓰셔도 되는데 D와 R 사이의 관계를 활용하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이거 넣어서 계산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5번 볼까요? 5번 보시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이라고 나와 있고 나머지는 무게중심하고 그 다음에 원의 중심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거든요. 나와 있는 좌표부터 좀 찍어볼까요? A가 5, 마이너스 1이래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그럼 여기에서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이 A점이 되고요.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1, 1이라고 했어요. 그럼 마이너스 1, 1이면 여기에 중심 G가 있겠네요. 마이너스 1, 1이고요. 우리 무게중심의 좌표 구하는 방법 뭐였습니까? 무게중심의 좌표 구하는 방법. 3개를 더하고 3으로 나눠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지원이 못 온다고 했나? 그쵸? 선생님이 깜빡했네요. 적어놨어야 되는데. 자, 3개 더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중위 내용이 있어요. 중위 내용에 중선의 교점이란 내용이 있고요. 또 하나 더 있어요. 그 중선의 교점에 대한 내용 하면서 중선을 2대1로 내분하는 점이란 내용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점하고 무게중심을 연결하죠? 그러면 무게중심을 연결했을 때 2대1에 해당하는 점, 왜 직선이 아니냐? 2대1에 해당하는 이 점이 사실은 요 선이 중선이 된다라는 내용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게 2대1이에요. 2대1이면 아이씨 이게 아니죠. 왜 이러냐? 선생님 잠을 못 자서 그런가? 미쳤네. 여기가 아니죠.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죠. 그래서 요렇게 그다음에 요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2대1을 직접 하셔도 되는데 결국엔 삼각형의 닮음을 활용하는 거거든요. 요게 2고 1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놓고 보면 여기 몇 칸이에요? 4칸이고 2칸이죠. 그럼 2대1이려면 2칸이고 1칸 간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공식에 넣으셔도 되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조금 더 직관적인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1, 1에서 오른쪽으로 2칸 위로 1칸 가면 여기는 몇 콤마 몇이냐면 1,2가 되고요. 이게 다른 두 변 BC의 중점이 되는 겁니다. 중선은 중점을 연결한 친구였었으니까요. 그래서 대충 요 정도 느낌으로 아마 그려질 거예요. 요렇게 해서 같은 거리에 BC가 있고요. 여기에 같은 거리 있고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이 외접원의 중심이 원점이라고 했으니까 요렇게 길이랑 요렇게 길이랑 요렇게 길이 3개가 같은 거예요. 반지름으로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거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반지름이 얼마인지는 알고 있네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에서 원점까지의 거리니까 요 길이 반지름은 루트 26이에요. 됐죠? 그리고 얘랑 얘의 중점이 1,2니까 여기서부터 변수 설정을 좀 잘 해주셔야 되거든요. 물론
A, B 놓고 C, D 나서 A 더하기 B의 절반이 1이고 C 더하기 D의 절반이 2다.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아까 요거 한 거 있죠? 요거를 좀 활용을 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에 길이를 K라고 놓으면 요거 뒤로 간 길이도 K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간 길이를 N이라고 놓으면 이렇게 올라간 길이도 N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은 서로 무엇이어야 되니까요? 합동해야 됩니다. 1대1이니까요. 맞습니까? 됐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얘의 좌표를 뭐라고 놓을 수 있냐면 1,2에서 K만큼 오른쪽으로 가고 N만큼 내려갔으니까 1 더하기 K, 2-N이라고 써줄 수 있어요. 그럼 A, B, C, D 미지수 4개에서 2개만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2개만 써도 되니까요. 그럼 여기 C의 좌표 뭐라고 놓을 수 있어요? 1-K, K만큼 뒤로 갔으니까요. 2 더하기 N이라고 놓을 수 있습니다. 됐죠? 그럼 우리 원점이 5였다는 걸로 반지름이 루트 26이라는 걸 활용하려면 제인 씨, 전 대통령님, 너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게 있어요. 자, 사탕입니다. 다른 맛이에요. 다른 맛이에요. 아니에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다른 맛이에요. 지난번 건 안에 그 뭐가 들어있었잖아요. 여긴 그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새콤한 건 맞는데 이거는 뭐 들어있는 거예요.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빨리 먹어. 아니라니까 그런 맛. 자, 여기요. 다시 보죠. 자, 그러면 루트 26이라는 걸 이용하려고요. 얘부터 원점까지의 거리니까 1 플러스 K의 제곱 플러스 2-N의 제곱은 루트 26의 제곱 26이 되고요. 역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니까 1-K의 제곱 플러스 2 더하기 N의 제곱은 26이 됩니다. 미지수 몇 개예요? 네. 식은 몇 개예요? 그래. 그래서 뭐 하면 돼요? 연립하면 됩니다. 연립하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1 플러스 K, 1 마이너스 K잖아요. 그러면 제곱 파트는 똑같이 나올 거고 가운데 부분의 부호만 다르게 나와요. 맞죠? 그죠? 그래서 둘을 더해 볼게요. 둘을 더하면 가운데 부분 사라지고요. 1의 제곱 더하기 K의 제곱이 2개 생깁니다. 그리고 더하기 얘도 똑같은 이유로요. 2의 제곱하고 N의 제곱이 2개 생겨요. 그리고 26도 2개 있죠. 약분해요. 그러면 K제곱 더하기 N제곱은 26, 요거 4, 1이니까 5죠? 넘기면 21이 되겠네요. 예? 뭐요? 2 더하기 N이죠. 예. Y좌표인데 N만큼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2 더하기 N. 아니요, 안 들어가 있어요. 아니요. 지난번하고 이거 다른 데서 산 거예요. 그리고 그 상표가 달라. 이게 더 맛있을 테니까요. 왜 사람 말을 못 믿습니까? 서운하게. 자, 빼기로 가면은 제곱 파트가 사라지고 가운데 친구만 2배 형태로 남아요. 여기 2K이고 여기 마이너스 2K인데 뺐으니까 4K가 남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2N이고 마이너스 4N이고 4N인데 뺐으니까 마이너스 8N이 남습니다. 됐죠? 그리고 0이네요. 그러면 K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2N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지수 2개, 식 2개를 간단하게 만들었고요. K 자리에 2N 집어넣으면 숫자가 좀 거지같이 나오더라고요. 4N제곱 더하기 N제곱이니까 5N제곱 나와요. 5N제곱은 21이니까 N제곱은 얼마? 5분의 21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에 보면 루트 105 어쩌고저쩌고 나온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N은 얼마가 나오냐면요. N은 루트 5분의 21인데 유리화까지 하면 5분의 루트 105가 나옵니다. 105 못 나와요. 21 곱하기 5니까. 자, 그러면 우리 방금 이야기로 물론 싹 다 때려박고 해도 되는데 요거 N하고 K가 1대2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죠? 여기 1이고 여기가 2라는 거예요. 그럼 길이 비율상 이거 얼마 되는 거예요? 1, 2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로 루트 5가 되죠?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면 n에 해당하는 길이를 1로 놨을 때 요 길이가 루트 5인데 n의 실제 값이 얼마였어요? 5분의 루트 5죠? 그러면 여기 실제 길이는 5분의 루트 105 곱하기 루트 5가 실제 길이가 될 거라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요게 사실은 뭐가 되냐면 루트 21이 돼요. 루트 21이 되고요. 그게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2개 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뭐가 됩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여러분 2루트 21이 돼요. 루트 21의 2배니까. 그럼 이제 밑변 길이 구했으니까 뭐만 있으면 돼요? 높이만 있으면 되겠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하려고 이 직선에 기울기 있어야 돼요. 근데 x의 변화량하고 y의 변화량이 k만큼 오른쪽으로 가고 n만큼 내려가는데 k가 2n이라고 아까 했잖아요. 그럼 길이비가 몇 대 몇이냐면 2대 1이고 2만큼 오른쪽으로 간다면 1만큼 내려가서 이 직선의 기울기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그럼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1,2를 지난 직선이니까 이게 개길죠?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이너스 1 플러스 2 한 다음에 이 친구랑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시면 됩니다. 그럼 높이 나와요. 개길죠? 여기요. 뺀 거예요. 이 두 식을 뺀 겁니다. 그러면 제곱 파트는 같은 거라서 빠지고요. 여기 2k, 여기 마이너스 2k라 얘에서 얘 빼면 4k. 그거예요. M의 좌표요? 요게 무슨 선이냐면 중선이에요. 중선이고 무게중심은 중선을 2대 1로 나누는 점이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인데 연장선상에 1이 더 있어야 돼서 4칸, 2칸이라 2칸, 1칸으로 간 겁니다. 네. 무게중심에 대한 내용은 중선을 2대 1로 나누는 점이기 때문입니다. 어렵죠? 도형 문제라서 짜릿합니다. 네. 근데 고1 내용은 좀 어쩔 수가 없어요. 고1 내용 도형은 사실은 배운 게 없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다 보니까 좀 난해하게 나오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자, 6번 있죠? 6번 어려웠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보고 풀 수가 없습니다. 이거 낸 의도도 좀 불분명한 문제예요. 그래서 많이 어렵거든요. 근데 요거 중간까지만 설명할 거예요. 중간까지만 설명하고 나머지 그냥 계산이라서 계산도 개 많아요. 그래서 요거까지는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서 그 이야기는 좀 하려고 합니다. 뭐냐면요. 여러분들 가족권 해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3분의 2x1 더하기 x2가 2다 라는 내용이 있죠. 좌변에 있는 이거 있어요. 3분의 2x1 더하기 x2 이걸 보고 그냥 이거구나로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요거는 뭐로 생각하시는 거냐면 x1, y1하고 x2, y2를 몇 대 몇이냐면 1대 2로 내분하는 점에 관련된 내용이구나로 해석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분모가 1 더하기 2니까 3분의 크로스로 곱해서 x2 크로스로 곱해서 2x1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고요. 이거에 대한 힌트가 여기 개수들의 합이 분모랑 같은 겁니다. 네, 요거가 이제 내분에 대한 증거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게 x좌표는 1대 2로 내분하는 점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혹시 y좌표도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원하는 점은 결국 PQ를 1대 2로 내분하는 점이 고정된 어떤 좌표에 대한 내용으로 해석이 되는구나로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고 문제를 접근해서 푸셔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있는 나 조건에 있는 y1이 4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y2가 크거나 같다. 4-6루트 3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거 내용까지 연결을 해서 저 내용을 가져가셔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 지금 필요한 게 뭐냐면 y1, y2에 대해 어떤 식이 필요한 거냐면 이 식이 필요하죠. 3분의 2y1 더하기 y2 이 식을 만들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분에 대한 내용 중에 x에 대한 내용은 됐으니까 y에 대한 내용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찾기 위해서 뭔 짓을 하셔야 되냐면 C1하고 C2에 각각 위의 점인 PQ점을 넣어서 연립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식도 개 길어지거든요. 자, C1에 원 C1 위에 점 P라고 그랬으니까 대입하면요. Y1의 제곱 플러스 Y1 빼기 4의 제곱은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원 C2 위에 점 Q를 대입하시면요. X2 빼기 6의 제곱 더하기 Y2 빼기 4 플러스 6 루트 3의 제곱은 16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 연결되어 있는 게 뭐예요? X1하고 X2가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원하는 건 뭡니까? Y1하고 Y2의 관계를 원하는 거죠. 그럼 이 식을 정리해서요. 2X1은 6 빼기 X2 이렇게로 바꿀 거예요. 이렇게 바꾸지 말고 이렇게 바꿔야겠군요. X2는 6 마이너스 2X1으로 바꿀 겁니다. 됐죠? 그러면 여기다 집어넣을 거예요. X2 자리에 6 마이너스 2X1을 집어넣을 겁니다. 그러면 6은 사라지고요. 마이너스 2X1의 제곱이니까 4X1의 제곱이 돼버립니다. 됐죠? 그리고 더하기 Y2 마이너스 4 더하기 6 루트 3의 제곱은 16 이거고 요게 있는데 우리 뭐 해야 된다고요? Y1과 Y2에 대한 내용으로만 정리를 하시는 게 목적이라고요. 그러면 이식하고 이식에서 뭐가 없어져야 돼요? X1이 없어져야겠죠? 그래서 여기에 4배를 할 거예요. 그래서 4X1의 제곱 플러스 4배의 Y1 빼기 4의 제곱은 16이 되고요. X1을 없애는 게 목적이니까 뺍니다. 그럼 사라지고요. 사라져요. 그럼 Y2 마이너스 4 플러스 6 루트 3의 제곱은 이거 넘길게요. 넘기면 4인데 2의 제곱이죠. 2Y1 빼기 8의 전체 제곱하고 같습니다. 그럼 A제곱하고 B제곱이 같다. A제곱하고 B제곱이 같다면 A는 B거나 A는 마이너스 B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위해서 요걸 쓰시는 거예요. Y1 빼기 4가 Y1이 4보다 작다니까 이거 사실 정리하면 Y1 빼기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이것도 정리하면 Y2 빼기 4 더하기 6 루트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다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죠.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래요. 그러면 둘의 부호가 같을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이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계산도 개 많아요. 자, 그러면 결국 이 정리를 통해서 뭐가 되냐면요. 요 형태, 한쪽에 음수를 달고 나오는 형태가 돼서 y2 4 더하기 6 루트 3은 음수배에 2y1 플러스 8이 되고 우리의 목적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이 형태를 찾아내는 게 목적이에요. 왜요? 내분에 대한 내용으로 해석이 되는 게 아닐까라고 접근을 한 거였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하면요. 저런 형태로 정리를 하면 여기 있네요. 마이너스 2y1, y2.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2y1 더하기 y2니까 넘겨요. 2y1 더하기 y2는 하고 요거 넘기면 12 빼기 6 루트 3이고요. 이 친구를 뭘로 나누는 게 목적이라고요? 3으로 나누는 게 목적이라고요. 왜요? 내분에 대한 이야기로 해석을 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요게 결국 얼마가 된다고요? 4 마이너스 2 루트 3이에요. 뭐예요? 고정된 값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분을 했었을 때 X좌표도 고정적으로 2가 나오고요. Y좌표도 고정적으로 4 마이너스 2 루트 3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게 PQ를 잡고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도 이제 계산이 겁나 많이 들어가는데요. 문제에 0,4를 꼭지점으로 하고 반지름이 2인 원이니까 요렇게 원이 그려질 거예요. 야이씨 너무 대충 그렸다. 좀만 위에 그릴게요. 여기 하고 반지름이 2인 원. 아이고 여기죠. 요렇게요. 요게 C1입니다. C1이고 C1 위에 점 P가 있는데 문제 가조건에 X1이 0과 1 사이라고 그랬거든요. 0이 여기 있고 1이 여기 있어요. 여기가 2니까요. 그래서 0과 1 사이 여기에 P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Q는요. 몇이냐? 6,246 6,4 마이너스 6 루트 3 그러면 4 마이너스 6 루트 3 대충 여기쯤 있겠네요. 그래서
6,4-6 루트 3을 중심으로 하고요. 반지름이 4인 원이에요. 그러면 여기, 여기쯤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친구가 될 겁니다. 근데 여기 위에 점에 대해서 문제에서 y2가 이 점의 y값이 y2가 4-6 루트 3 이거보다 위에 있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이 위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 위의 이야기가 되고 1대2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가 고정적으로 몇 콤마 몇이라고 나왔냐면 2,4-2 루트 3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2,4-2 루트 3이고 4-2 루트 3은 양수인가요? 양수겠네요. 그래서 4-2 루트 3 대충 여기쯤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4,4-2 루트 3 4가 아니죠. 2,4-2 루트 3 이렇게 돼서 이 점이 P점하고 Q점을 1대2로 내분하는 점이라고요. 그럼 뭐예요? 이렇게 연결을 하면 P점이 이제 여기 위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P를 이렇게 연결을 하면 요거 1이면 그거의 2배 되는데 Q가 꼭 떨어져 있다고요. 됐습니까? 그런 관계가 성립한다는 거예요. 이야기 자체가 개어렵죠. 그래서 여기쯤 있다고 해도 1 아직 안 된 여기쯤 있다고 해도 이렇게 하면 그거에 하나, 둘, 한 여기쯤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도 떨어진다고요? 여기 P가 1에 있으면 하나 하고 둘, 셋 해서 여기쯤 떨어진다는 거예요. Q가. 이 사이에서만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친구는 뭐냐면 요 친구의 넓이랑 요 친구의 넓이에 대한 내용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넓이 구할 수 있는 건 두 종류밖에 없었죠? 다 했어요.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안 할 거예요. 자, 넓이에 대한 내용 해석은 두 종류밖에 없었어요. 뭐랑 뭐밖에 없었어요? 뭐랑 뭐밖에 없었어요? 삼각형하고 원밖에 없었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생긴 삼각형에서 이렇게 생긴 삼각형에서 이렇게 생긴 삼각형에서 이렇게 생긴 부채꼴을 빼주셔야죠. 그럼 부채꼴의 넓이 구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부채꼴의 넓이 구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반지름은 나와 있고요. 중심각이 있어야 되죠. 중심각 구하는데 중심각이 특수각으로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나머지는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웠죠? 어려웠어요. 사실 마지막 저거는 풀라고 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고등학교 1학년 애들한테 풀라고 낸 건 아니고요. 그냥 시간 잡아먹는 용으로 낸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문제를 안 읽고 왔으니까요. 문제 안 읽었잖아요. 문제 안 읽으면 지금 하는 소리 무슨 소리인지 당연히 모르죠. 문제에 있는 조건들을 설명한 건데. 자, 여러분 이렇게 피곤해서 어떡해요? 너 왜 이렇게 잡니까 또? 너 이제 안 잘 거라고 그랬잖아요. 아이. 중요하죠. 왜 안 중요해요? 똑같은 내용을 아직 잠 안 돼요. 하나 더 해야 돼요. 무슨 쉴 시간 있는데? 아니에요. 우리 3단원 볼까요? 정석 3단원에 연습 문제 3개 있었죠? 연습 문제 3개 있었는데 여기에서 하나만 좀 이야기를 하려고요. 요거까지 하고 쉬었다 갈게요. 정석 3-1의 1번 보죠. 3-1의 1번 보면 이제 원래는 혹시 해설 봤나요, 이거? 3-1의 1번? 안 봤어요. 네. 해설이 있으니까 해설까지 꼭 보세요. 3-1의 1번 보시면 미분계수의 정의를 활용하셔야 됩니다. 미분계수의 정의를 활용하셔야 돼서 실제로는 어떻게 하냐면 분자에 있는 x세제곱 f1 요거 있거든요. 요거 있고 빼기 fx제곱 이렇게 되어 있고 분모가 x-1이고요.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1로 가요. 그럼 미분계수의 정의를 활용할 때 세 번째 이야기였던 그 변수가 누구를 설정한 거냐면 동점의 x좌표를 변수로 설정해서 한 이야기로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해설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선생님이 그때 요 괄호 안에 있는 거 요거를 변경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이거 중심으로 이야기해야 된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럼 이거 마이너스 f, 마이너스는 제일 앞에 붙이고요. x제곱 있고 뒤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 상수 1이라서요.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분모가 얘가 제곱이니까 x제곱 빼기 1이어야 되는데 지금 요것만 쓰고 있는 거예요. 원래랑 똑같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x제곱 빼기 1이 분자에 있고 x-1이 있어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원래랑 똑같으려면 여기에 플러스 f1이 있어야지 원래랑 지금 요 친구가 정확히 나오는 건데 이 친구를 밖으로 이렇게 꺼내면 이 친구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얘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x-1분의 f1이 돼요. 그죠? 그리고 이걸 어디다 갖다 붙일 거냐면 이쪽 파트에 갖다 붙일 겁니다. 이쪽 파트에 갖다 붙이면 F1, F1이 공통이라서 F1로 묶고 분자 X-1 되어 있으니까 이걸로 묶으면 X 세제곱 남고요. 빼기 1이 남아서 요게 이제 X-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바뀌어서 이제 극한 씌우면 이야기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리미트 X가 1로 가면 사실은 X제곱도 1로 가는 거고요. 여기에 리미트 X가 1로 간다. 이야기해서 정리하시는 거거든요. 해설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조금 더 넓게 생각해도 크게 상관없어서 그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요. 우리 분자에 있는 이게 결국에 뭘 이용할 거냐면 미분계수의 정의를 활용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있죠. 요거를 통째로 잠시만 gx라고 놔볼게요. 잠시만 gx라고 놔볼게요. 그럼 g1은 얼마냐면 저기다 1 넣으면 돼요. 그러면 0입니다. 됐죠? 그럼 주어진 식은 사실은 뭐라고 볼 수 있냐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gx고 뒤에 빼기 0이 붙어도 돼요. 근데 0 자리에 뭐라고 써도 되냐면 g1이라고 적어도 되겠죠. 됐습니까? 네, 그럼 이렇게 써놓으면 이거 자체가 뭐의 정의입니까? 미분계수의 정의잖아요. 이거 자체가 누구에 대한 미분계수? G'1. G에 대한 미분계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G'X부터 구해볼게요. G'X는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설명드렸던 요거 이제 미분할 거예요. 이 친구 미분하고 이 친구 미분한 다음에 빼면 되거든요. 요거 X에 대한 몇 차입니까? 3차예요. F1은 뭔지 모르지만 상수예요. 상수. 네, F1은 상수예요. 그럼 이거는 미분하면 뭐가 되냐면 3x 제곱하고 상수 F1이 곱해진 거죠. 그 다음에 빼기 하고 거듭 제곱 미분하는 거예요. 요거 교육과정은 아니지만 알아놓자고 했었죠. 그럼 저거 미분하면 F'X 제곱하고 안에 거 미분해서 2x가 됩니다. 이게 G'X예요. 그럼 G'L은 1만 집어넣으면 되죠. 3 곱하기 F1 빼기 F'L의 2배가 됩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어디냐면요. 아까 이야기한 이거예요.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F'L이 됩니다. F'L이 되고요. 앞에 음수 있고요. 이거 0분의 0꼴인데 약분 때려서 이야기를 하면 다시 1 집어넣으면 2라 마이너스 2가 되고요. 더하기 요거 F1 있고요. 그 다음에 0분의 0꼴인데 약분 때리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3이죠. 그래서 3F1 여기 있죠. 빼기 2F'L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굳이 저렇게 안 하고 그냥 저렇게 뭉탱이로 생각해서 한꺼번에 미분만 제대로 할 수 있으면 뭉탱이로 생각해서 한꺼번에 하셔도 됩니다. 됐죠? 네. 해설엔 아마 이쪽으로 남아있을 거예요. 근데 저렇게 생각해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쉬었다가 오늘 진도 나가보도록 하죠. 자, 앞에 볼까요? 앞에 해도 됩니까? 은채 해도 돼요? 다현이 해도 돼요? 자,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미분 가능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미분 가능성이고요. 우선 단원으로는 3단원입니다. 4단원은 다음 시간에 나갈 거예요. 네 번째 시간인데 단원으로는 3단원입니다. 자, 미분 가능성이고요. 미분 계수의 정의를 한번 좀 써보면 F'A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a 더하기 h 빼기 fa라고 적을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여기서 h가 의미하는 게 뭐였죠? 네, h가 의미하는 게 뭐였나요? 그림상에서
x의 변화량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h가 양수면 무슨 뜻? 이 친구보다 오른쪽에 있는 이야기. 그 다음에 h가 음수면 이 친구보다 왼쪽에 있는 이야기라고 했었어요. 근데 미분계수의 정의를 써놓고 보니까 사실 미분계수는 결국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 극한에 대한 내용이에요. 극한값이 미분계수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럼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우극한하고요, 좌극한이 같은 값을 가리켜야 됩니다. 맞습니까? 이게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한 이야기였었어요. 그래서 이걸 해석하면 무슨 뜻이냐면 a, fa라는 고정된 점하고 h가 0의 우극한이에요. 그럼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거예요? 어쨌든 0보다 크니까, h가 0보다 크니까 오른쪽에 있는 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움직이는 점이 이 친구의 바로 오른쪽까지 와서 둘 사이의 기울기를 구하고 있는 게 이 얘기입니다. 그럼 이 얘기는요. a, fa라는 점이 있고 h가 0의 좌극한 음수죠? 그럼 얘 왼쪽으로 와서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식 용어는 없지만 이 친구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우측 부분의 미분계수, 순간기울기라서 우미분계수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정식 용어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좌측 부분의 순간기울기를 의미하는 거라서 좌미분계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입에서 침이 자꾸 나오네요. 그래서요, 이걸 H 버전 말고 A 버전, 움직이는 동점의 X좌표를 변수로 넣는 버전으로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우미분계수를 우리는 어떻게도 쓸 수 있냐면 리미트 X가 A의 우극한으로 갈 때 X-A분의 fx-f A라고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역시 좌미분계수는 두 번째 버전으로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쓸 수 있어요? 리미트 x가 a의 좌극한으로 갈 때 x-a분의 fx-fa라고 적을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네, 같은 이야기예요. 같은 이야기인데 어떤 버전으로 적느냐에 대한 내용이고, 그래서 미분이 가능하다, 즉 이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는 건 우미분계수랑 좌미분계수가 같은 값을 가리킨다예요. 그래서 y는 fx의 x는 a라는 점에서 미분이 가능하려면요,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가 있어서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좌미랑 우미가 같아야 됩니다. 좌미랑 우미가 같아야 돼요. 있어 보이게 기호로 적어볼까요? 하나는 이걸로 적고요, 하나는 이걸로 적어보죠. 그래서 리미트 x가 a의 좌극한으로 갈 때 x-a분의 fx-fa는 우미, 리미트 h가 0의 우극한으로 갈 때 h분의 a 더하기 h 빼기 fa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겁니다. 됐나요? 일부러 그냥 섞어서 적었어요. 그래서 좌미, 우미가 같아야 극한값이 존재하니까요. 됐죠? 그럼 1번은 뭘까요? 맞습니다. 맞아요. 끊어져 있을 경우엔 순간기울기라는 개념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한 점은 여기 있고요. 바로 옆에 있는 점이 이 위에 이런 식으로 끊어진 상태로 붙어 있다면 둘 사이의 기울기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미분 가능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x는 a에서 무엇이어야 된다? 연속이어야 된다. 그럼 연속성을 확인하는 방법 뭐였어요? 제인 씨? A점에서 연속성을 확인하는 방법은 뭐 세 개를 비교해야, 그렇게 선생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세 개를 비교해야 돼요. 네, 그리고 함수값, 그 다음에 그걸 뭐라고요?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네, 좌극한에서 오는 거라기보단 A점의 좌극한, 그 다음에 A점의 우극한, 그리고 누구? 함수값.
이 세 개가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점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는 건 당연히 무슨 이야기를 깔고 있냐면 연속이란 이야기를 깔고 있는 겁니다. 연속이 아니라면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전혀 다룰 수가 없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다면 선생님은 이건 사실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너무나도 이렇게 문제집이나 이런 데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라서 그냥 당연한 내용인데요. 미분 가능하면 정석 때문에 그래요. 정석.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다예요. 미분이 되려면 연속도 돼야 되고 좌미우미도 같아야 되니까 미분 가능하다 그럼 당연히 연속성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긴 연속이면 미분 가능하다는 틀립니다. 왜요? 연속이지만 좌미우미가 다른다면 그 점에서는 미분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연속이지만 좌미우미가 다른 대표적인 케이스의 그림이 어떻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긴 친구입니다. 여기요. 여기가 A라면 자 직관적으로 A점에서 끊어졌나요? 연결되어 있나요? 연결되어 있죠. 연속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좌미는 이 점하고 좌측 부분의 순간기울기라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게 좌미입니다. 이 기울기가. 그다음에 우미는요. 이 점하고 바로 직후점 사이의 기울기니까 이게 우미가 돼요. 좌미랑 우미 값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래서 안 되는 거고요. 이제 교육과정에는 없지만 이런 점을 뭐라고 부르냐면 첨점이라고 부릅니다. 뾰족한 점이라는 의미로. 그래서 꺾인 점, 뾰족한 점은 무엇이 될 수 없다? 미분이 될 수 없다. 인 거예요. 알겠죠? 꺾인 점이 미분이 안 되는 이유 뭐예요? 좌미우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됐죠? 이게 기본적인 미분 가능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적으시고요. 과학동화 되게 좋아요. 과학동화 보면은 뭔가 지식이 늘어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요즘은 유튜브도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거 구독해서 보면 좋아요. 궤도? 궤도는 안 돼요. 그분은 말을 너무 많이 하셔. 자, 오늘 이야기는 두 번째 도함수에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도함수고요. 자, 지난번에 은채 선생님이 개 재밌는 이야기 했는데 자고 있으면 어떡해. 너 빨리 하리보 먹어. 하리보 먹어. 졸려서 달라고 그랬는데 왜 안 먹고 있어. 설마 그새 다 먹었어요? 빨리 먹어요. 자, 그래서 도함수 이야기할 거고요. 도함수는 지난번에 미분계수 할 때 기억납니까? 제일 처음에는 고정된 점 두 개로 이야기하다가 고정된 점 하나에 움직이는 점 하나 있는데 이 움직이는 점이 어디로 간다? 고정된 점에 가장 가까이 온다. 요 이야기로 했죠. 이번에 이야기한 도함수는 움직이는 점과 움직이는 점이에요. 근데 얘는 x좌표를 모르는 움직이는 점이고요. 얘는 이 움직이는 x좌표를 모르는 이 점에 가장 가깝게 가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미분계수 할 때 고정된 점을 움직이는 점으로 바꾼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때랑 똑같은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y는 fx가 있는데 그때 여기에 고정된 점 a, fa가 있었죠. 근데 이번에는 여기에 움직이는 점인데 변수를 누구로 설정하냐 하면 x좌표로 설정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요게 변수고요. 움직이는 점입니다. 움직이는 점 동점인 거예요. x값에 따라 위치가 계속 변하는 친구인 겁니다. 근데 그 친구랑 또 다른 동점인데 이 동점의 역할은 뭐라고요? 두 번째 동점은 그냥 여기에 제일 가깝게 갈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를 우린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x축으로 얼만큼 떨어진 친구라고 표현할 거냐면 델타 x만큼 떨어진 친구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은 x좌표 그 변수에서 델타 x만큼 떨어진 친구고요. 함수니까 이 결과물을 함수에다 집어넣으면 y좌표가 나올 겁니다. 그럼 이 친구에서 사실 변수는 누구냐면 요 식에서 변수는 델타 x가 변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얘가 마음대로 못해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얘가 결정하는 겁니다. 얘가 결정하는 거라 따라가는 거고요. 지금 현재 이 식에서의 변수는 이건 거예요. 변수가 두 개짜리인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됐나요? 너 어딜 보고 있습니까? 여길 봐요, 여기. 그래서 동점. 개소리 하지 말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뭐 하세요? 그러면 하고 있어요. 말고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세요.
부정적인 대답들을 많이 합니까, 니네? 선생님이 뭐라고만 하면 하고 있는데요. 안 그랬는데요. 이러지 마시고. 선생님이 하라고 그러면 네, 그렇게 하면 되죠. 좋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동점이고요. 우리가 원하는 건 뭐라고요? 결론은 이 점이 이 점에 가장 가깝게 가져가는 건데 그 전에 뭐부터 할 거냐면 평균 기울기부터 구할 거예요. 똑같이. x, fx라는 점하고 x 더하기 델타 x, f x 더하기 델타 x 이 두 점 사이에 평균 기울기 구할 겁니다. 평균 기울기 구하면 그냥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x의 변화량 얘에서 얘 뺀 거 하면 델타 x분의 y의 변화량 얘에서 얘 빼면 되겠네요. fx 더하기 델타 x 빼기 fx 이렇게 넣는 겁니다. 됐죠? 평균 기울기예요. 근데 우리 이제 뭐 할 거예요? 이 친구가 어디에 가깝게 갔으면 좋겠다고요? 여기에 가장 가깝게 갔으면 좋겠다고요. 그럼 이 친구를 여기로 보내는 방법은 누구를 어디로 보내면 돼요? 어떤 변수를 어떤 값으로 보내면 됩니까? 델타 x를 0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 친구가 움직이려면 변수가 델타 x잖아요. 이걸 0으로 가깝게 가져가면 어딘가 있는 x, fx에 가장 가깝게 간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걸 우린 순간 기울기라고 했잖아요. 순간 기울기라고 했고요. x분의 fx 더하기 델타 x 빼기 fx 있죠. 이 친구의 리미트 델타 x를 어디로 가져간다고요? 0으로 가져간다고요. 이렇게 하면 다시 한번 이 어디 있을지 모르는 이 점에 이 점이 가장 가깝게 가져간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림에 대한 이해를 같이 하셔야 돼요. 그림에 대한 이해 없이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변수가 바뀌면 하나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림에 대한 이해를 꼭 하셔야 돼요. 선생님이 델타 x로 변수를 설정하긴 했지만 당연히 델타 x 말고 h로 설정하셔도 되겠죠. 그럼 h로 설정해서 이걸 다시 한번 적으면 리미트 h가 어디로 갈 때? 0으로 갈 때 h분의 fx 더하기 델타 x 빼기 fx라고 이야기를 할 수, 아유, 델타 x예요. h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이 점에서의 순간 기울기죠. 정확하게. 근데 이 점의 좌표는 뭡니까? x, fx잖아요. 그럼 x좌표가 정해졌어요? 변수예요? 변수죠. 이 변수에 대한 순간 기울기라고요. 그럼 들어오는 값에 따라 결과물이 바뀌는 거. 우리 정의역에 따라 정의역에 뭐가 들어오냐에 따라 결과물이 바뀌는 거. 치역이 바뀌는 거. 함수라고 불렀죠. 그래서 이거는 f 프라임 x라는 점에서의 순간 기울기를 의미하고요. 이건 함수예요. 왜? 들어오는 값에 따라서 기울기가 계속 변하잖아요. x가 여기 있냐, 여기 있냐, 여기 있냐, 여기 있냐에 따라 여기 있으면 순간 기울기가, 여기 있으면 순간 기울기가 변하잖아요. 들어오는 x 값에 따라 결과물이 변하니까 함수라고 하고요. 자, 함수가 영어로 뭡니까? 펑션이죠. 그래서 이건 펑션이에요. 미분하다가 영어로 데리버티브예요. 그래서 데리버티브 펑션이라서 그거를 우리말로 바꿔서 음차를 했어요. 음차. 그래서 도함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거 길도자를 썼는데 의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선생님 말에 음차의 의미는요. 데리버티브의 그 대를 도로 바꿔서 쓴 것뿐입니다. 음만 따서 쓴 거예요. 의미는 없이 음만 따서 쓴 거. 그때 방학 때도 이야기했는데 대표적인 예가 뭐 있냐면요. 이거랑 섭씨랑 화씨가 있죠. 섭씨는 원래 셀시우스 디그리라서 그 셀시우스 성을 가진 사람이라 그거를 음만 따서 섭씨라고 부르는 겁니다. 셀시우스예요. 예, 맞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거 화씨는 페로나이트인가? 뭐 그 사람이라 그 사람 성씨가 만든 거라서 화씨라고 부르는 거고요. 선생님이 그때 얘기 드렸던 것도 있어요. 뭐예요? 그거는 이렇게 공식이 있어요. 독일 있죠? 독일도 음차예요. 독일 이거 한문의 음을 따서 쓴 거거든요. 독일이 영어로는 뭡니까? 근데 독일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를 절맨이라고 부르진 않겠죠? 게르만도 아니에요. 게르만은 민족 이름이에요. 사실은. 도이칠란드라고 부릅니다. 도이칠란드라고 불러요. 도이칠란드라고 부르고 도이칠란드라는 말 자체가 땅에 사는 사람들이란 뜻이래요. 걔네 나라 말로.
네. 그래서 도이칠란드의 음차를 써서 독일이 된 거예요. 네. 그리고 유럽 있죠, 유럽이 요즘은 잘 안 써요. 구라파라고 부르죠. 네. 나이 많은 어르신들은 구라파라고 불러요. 이거 구라파 아니요, 한자예요. 음만 따서 쓴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식 한자랑 중국식 한자가 다르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구자로 발음되는데 중국 실제 언어에서는 우자에 가깝게 더 발음이 된대요. 그래서 우라파 유럽이 된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거 한자만 그대로 쓰다 보니까 구라파가 된 거예요. 그냥 그런 겁니다. 그런 것처럼 뭔 이야기 드리려고 여기 드렸냐면 이 도의 의미가 없어요. 그냥 데리버티브 펑션을 음차해서 쓴 것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할 수도 있냐면 fx를 무엇하라고 dx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fx를 위에 써서 표현을 하셔도 돼요. 근데 이거 아니에요. 나누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dx분의 dfx 아니에요. ddxfx나 dfx/dx라고 읽으시는 겁니다. fx 자리에 뭐라고 적어도 돼요? y라고 적어도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적어서 dy dx라고 적으셔도 되고요. y'이나 f'x라고 적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의 모든 의미는 y는 fx를 x에 대하여 무엇하라? 미분하라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우린 뭐라고 부른다고요? 도함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럼 모르셔도 되는 이야기. 요 dx 할 때 저 d가 디퍼런셜이에요. 디퍼런셜은 당연하지만 어원은 디퍼런스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거에 대한 변화율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결국 x와 y의 변화율인데 아주 짧은 순간의 순간 변화를 의미하는 기호 그 자체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걸 만든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 기호, 뉴턴이 만들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뉴턴이 만든 겁니다. 네. 됐죠? 이 기호요. 그래서, 네? 예, 그 얘기를 방금 하려고 그랬어요. 오늘 인터넷을 이거저거 보다가, 하버드 대학교 있죠? 하버드 맞을 거예요. 네, 하버드가 맞을 거예요. 영국 왕립 학회는 너무 옛날이니까. 하버드 대학교가 처음 생겼을 때는 미분을 가르치지 않았답니다. 그때 미분이 발명되지 않았거든요. 뉴턴이요. 뉴턴이요. 그런가 봐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의 처음 과정에서는 미분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이유는 뉴턴이 아직 발명하기 전이라서. 하버드 한 200년 되지 않았을까요? 네. 그렇지 않을까요? 뉴턴 200년 새 안 됐어요. 150년 정도 됐을 겁니다. 뉴턴 걔는 그 사람은요 수학자예요, 과학자예요? 그 당시엔 그런 구분이 없었어요. 수학이 과학에서 분리돼서 나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네. 자, 어쨌든 그런 식으로 생각할 거면 공부를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요런 내용들이 있고요. 요거에 대해서는 기호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미적분 2에서는 여기에 심화된 형태로 기호들이 더 들어가요. 그러니까 요 기호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됐고요. 요게 도함수. 그 다음에 미분계수 식은 지난번에 미분 공식은 지난번에 적어드렸었어요. 그리고 하나만 더 하고 쉬었다가 문제를 좀 더 풀어보죠. 다 적었죠? 네. 아이고 힘들다. 다음에 저희 시험인가요? 네, 다음 교시에 20분에 시험 볼 거죠. 집에서 해와요, 공부는. 왜 여기 와서 합니까? 자, 다음 이야기는 뭐냐면요. 문제 풀이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함수 방정식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함수 방정식이고요. 여러분, 함수 방정식이 어디서 처음 나오냐면 공수2에서 처음 나와요. 공수2에서 함수의 합성 이런 거 할 때 함수 방정식이 나오거든요. 함수 방정식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뭐냐면 fx 플러스 y는 fx 플러스 fy 플러스 xy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 게 함수 방정식이에요. 뭐예요?
요 안에 있는 친구들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으로 된 친구들이 이렇게 찢어지면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 구조를 함수 방정식이라고 했고요. 이거 공수2에서 했어요. 공수2에서 하고 그때는 첫 번째 법만 썼어요. 뭘 썼냐면요. 적절한 수를 대입합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적절한 수를 대입해서 뭐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고 나서 뭐 F1이 얼마일 때 F3은 얼마냐 뭐 이런 거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런 문제로 했었고요. 여기서 대표적으로 많이 대입하는 게 0, 1, 마일을 제일 많이 대입합니다. 기본적으로는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이야기가 있었는데 두 번째가 추가가 돼요. 지금 단원을 배우면서 두 번째가 추가되거든요. 뭐냐면 미분계수 또는 도함수, 오늘 한 도함수의 정의를 활용합니다. 정의를 활용할 거예요. 자, 무슨 이야기인지 이 친구를 가지고 예시를 들어볼게요. 요건 되게 많은 함수 방정식 중에 하나예요. 꼭 이렇게만 나오지 않습니다. 자, 요거의 예시를 들어서 정의가 뭐냐면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더하기 h 빼기 fx고요. 오늘 했죠? 도함수의 정의 f'x가 되는 거예요. 정의. 자, 이거죠? 방금 한 거예요. 요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를 변형할 거냐면 이 부분을 변형할 거예요. 이게 성립하는 함수 f라면 y 자리에 h를 넣은 겁니다. 맞죠? 그래서 y 자리에 h를 넣어서 식을 다시 쓰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더하기 fh 맞죠? y 자리에 h, y 자리에 h 더하기 x h로 변해요. 이렇게로 변합니다. 됐죠? 이 변형을 쓰신다는 거예요. 뒤에 빼기 fx 그대로 붙어 있고요. 그러면 fx 사라집니다. fx 사라지고요. 이렇게 놓고 보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h랑 더하기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xh 이렇게로 좀 쪼개볼게요. 0분의 0꼴을 만드는 친구들을 쪼갠 거거든요. 요거 fh인데 문제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요. 뭐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고요. f'0은 뭐 1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겁니다. 이제 예시들로 이런 게 나올 거고요. 연속이니까 그냥 대입해도 되는데 분모 0이잖아요. 이게 왜 0이냐면 x, y에 0 넣어보세요. x에 0 넣고 y에 0 넣으면 f0은 f0 더하기 f0 더하기 0이잖아요. f0 얼마예요? 0이죠. 그래서 0분의 0꼴 되는 거예요. 0분의 0꼴 되는데 약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예, F가 뭔지 모르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 뭐로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미분계수의 정의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생각해 줄 거예요. 이 친구를요. 이거 많이 쓰이는 변형이에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0 더하기 h 빼기 f0으로 생각해 줄 겁니다. 얘를요. h는 0 더하기 h고 f0은 0이라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거 자체가 미분계수의 정의로 f'0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이 친구 있죠? 뒤에 있는 이 친구는 대입하면 0분의 0꼴이에요. 약분 되나요? 네, 되죠. 그럼 남는 거 뭐예요? x 남지 않나요? 네, h가 약분되고 나면 x만 남잖아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이 식은 결국 뭐가 되냐면 x 더하기 f'0이 되고요. f'x였잖아요. 그래서 f'x가 이렇고 f'0은 문제에 저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f'x는 1 더하기 x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뭘 이용하는 거라고요? 함수 방정식에서 도함수 또는 미분계수의 정의를 활용해서 푸는 문제입니다. 이건 학교 시험에도 나오고요. 수능에도 관련된 문제가 나온 적이 있고요. 개어렵게 나오면 미분계수의 정의 외에 적절한 수 대입까지 해야지만 풀리는 개어려운 문제들도 나옵니다. 학교 시험에도 잘 나오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꼭 뭐를 생각한다? 도함수, 미분계수의 정의를 활용한다. 요 내용을 연결해서 하셔야 됩니다. 식 형태는 바뀔 수 있어요. 저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시간이 조금 남네요. 그러면 오늘의 내용상으로는 마지막 뭐냐면 거듭 제곱의 나눗셈
이렇게 있습니다. 거듭 제곱의 나눗셈에 대해서 다룰 거고요. 거듭 제곱의 나눗셈은 이런 거요. 예시를 들어보죠. 예시를 들면 x 7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를 x 마이너스 1의 제곱, 거듭 제곱이죠. 으로 나눈 나머지. 자, 우리 식의 나눗셈 나오면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거 뭔가요? 식의 나눗셈에 관련된 내용 나오면. 아니 나머지 뭐 보여요? 물리제법이요. 먼저 목표 보여요. 이렇게 아, 저 뭔지 알아요. 데이트, 데이트. 검산식을 만들려고 그랬죠. 검산식을 만들어서 항등식에 관련된 내용으로 해석을 하자 그랬죠. 자, 그럼 요걸 식으로 만들어 보면 x 7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를 x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나누면 몫이 qx고 나머지를 구하는 거니까요. 몇 차로 나눴나요? 그럼 나머지는 몇 차 이하인가요? 1차 이하라 1차 이하를 우리 ax 플러스 b라고 하고 목표는 a, b를 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검산식 썼고 항등식이에요. 항등식 문제풀이 방법 3가지라고요. 수치 대입, 개수 비교, 직접 나눈다. 근데 직접 나누기 개빡세요. 왜요? 7차잖아요. 7차를 2차로 나누면 개빡세요. 그렇다고 해서 개수 비교를 하려고 그러면 이거 몰라서 못하고요. 그러니까 뭐밖에 없어요? 수치 대입. x에 얼마 넣어요? 왜요? 요거의 의미를 없애기 위해 이걸 0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x에 얼마를 집어넣어요? 1을 집어넣습니다. 자, 1을 집어넣으면요. 1 마이너스 2 더하기 4는 이거 0 되죠? 그걸 노린 거니까. 생략할게요. 그럼 0 곱하기 땡땡땡은 0이니까 a 더하기 b. 나왔어요. a 더하기 b는 얼마? 3이라고 나왔습니다. 미지수 2개인데 식이 하나네요. 식 하나 더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구하는 방법이 전에는 선생님이 공수 원할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13을 6, 7로 나누는 이야기 해가지고 막 이렇게 했죠. 계속 나올 거라고. 그리고 그거 서술형에도 나오고 몫에 대한 내용도 나오니까 기억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근데 서술형에 안 나오고 이렇게 그 객관식에 나온다면 그냥 미분 때리면 됩니다. 그냥 미분 때리면 돼요. 미분을 때리죠? 그럼 미분을 때리면 잘 보세요. 좌변도 미분할 거고 우변도 미분할 겁니다. 미분, ddx 한다. 라고 하면요. 요거 미분할 거예요. 7x 6제곱 빼기 2가 되고요. 자, 요거 미분할 건데 곱셈으로 이루어져 있죠? 곱미분 갈 거예요. 곱미분 가도 되겠습니까? 고미분? 곱미분 가도 되겠어요? 잘 봐요. 42x 5제곱. 시끄러요. 자, 그래서 요거 가겠습니다. 앞에 거 미분할게요. 거듭 제곱이니까 2x-1의 1제곱하고 안에 거 미분해서 곱하셔야 돼요. 1. 여기까지가 앞에 거 미분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뒤에 거 그대로 적고요.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적고요. 뒤에 거 미분해요. 근데 이거 뭔지 모르죠? 그럼 미분하면 그냥 q 프라임 x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의 목표는 우변 전체를 미분하는 거기 때문에 ax 플러스 b도 x에 관해서 미분하셔야 돼요. ax 플러스 b 미분하면 a만 남아요. 자, 지금 2차기 때문에 미분을 한번 해도 x-1, x-1이 살아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모두 뭐를 인수로 가지고 있어요? x-1. 그래서 x에 1을 넣어도 사라져요. 만약에 이거 3차죠? 그럼 2번 미분해도 살아남습니다. 5차면 4번 미분해도 살아남아요. 근데 3차 이상은 잘 안 나오고요. 2번 미분까지는 잘 안 해요. 너무 식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보통은 제곱으로 나오고 요 제곱보다 하나 적은 횟수까지 미분해도 식의 구조상 살아남아요. 그래서 이제 x에 1 넣을 거예요. 그럼 5는 사라지죠. 그걸 노린 거니까요. a요. 그럼 a가 5고 둘 더해서 아까 3이었으니까 b는 얼마?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였으니까 5x-2가 우리가 원하는 나머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서술형이 아니라면 미분을 이용해서 거듭 제곱을 쉽게 이야기하실 수 있게 됩니다. 왜 되냐고요? n제곱의 미분에 관련된 내용 때문에 되는 거거든요. x-a의 n제곱 곱하기 qx 형태면 요거 앞으로 떨어지면서 미분하면 nx-a의 n-1제곱 곱하기 1 하고 qx 더하기 x-a의 n제곱 q'x라 무조건 x-a가 요거 개수보다 하나 적은 개수가 살아남습니다. 구조상.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요걸 뭐 이제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거 넘겨서 정리하면, 이제 근데 좀 어려운 이야기긴 한데, 7차랑 1차를 뺐는데, x-1을 중근으로 가진다. 1을 중근으로 가진다. 그 이야기는 다시 표현하면 접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접하기 때문에 접한다는 사실 다음 시간에 다루겠지만 만난다와 순간기울기가 같다. 그렇기 때문에 근 두 개를 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냥 사실은 거의 제곱이나 만화의 제곱이니까 미분해도 살아남는다 정도로만 기억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됐죠? 10분 쉬었다가 문제 몇 개 더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쉬세요. 자, 보죠. 자, 3. 워크북 세 번째 거 있죠? 함수의 미분 1. 그거 있는 거에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크북 3 다음 월요일까지 해오셔야 돼요. 네, 3하고 4 해오셔야 됩니다. 자, 12번 보시면 fx 함수가 나와 있는데 fx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고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x가 마이너스 2보다 클 때는 2x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죠. 설명은 안 했는데 우리 미분 가능한 친구들의 사칙연산은 미분 가능합니다. 뭐랑 똑같냐면 연속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미분 가능한 범위도 연속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2번이요. 3단원의 세 번째 워크북의 12번이요. 그래서 우리 연속인 친구들 사칙연산하면 결과물 연속이었죠? 미분 가능한 친구들도 사칙연산하면 결과물 미분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고 분모 0인 순간 제외하고요. 그 다음에 연속함수래. 그 다항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가 어디서 연속인지 이야기했죠? 그 연속인 구간하고 똑같은 데서 미분 가능합니다. 됐습니까? 네, 그거를 기본적으로 깔고 있으면 돼요. 그런 상황에서 이거 보시면 다항함수죠?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 친구예요. 근데 우리는 그 친구를 그려서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만 가져올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똑같은 이유로 2x 다항함수니까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데 그 친구를 그려서 마이너스 2보다 클 때만 가져올 거예요. 그러면 역시 마이너스 2보다 클 때는 연속 그리고 미분 가능합니다. 그럼 우리 미분 가능성이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려면 마이너스 2에서의 미분 가능성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셔야 되는 건 x는 마이너스 2에서의 미분 가능성을 확인하시면 되고요. 미분 가능성을 확인하시려면 두 개를 비교해야 됐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연속성. 그래서 첫 번째 x는 마이너스 2에서의 연속을 비교할 거고요. 선생님이 계속 이야기 드리는데 식 쓰실 수 있어야 돼요. 따로 확인은 안 할 겁니다. 따로 확인은 안 할 건데 식 못 쓰시면 나중에 100% 망합니다. 귀찮아도 식을 쓰실 수 있어야 돼요. 쓸 줄 아는데 생략하는 거랑 쓸 수 있겠지 그러고 한 번도 안 써본 다음에 생략해서 문제 푸는 거 완전 달라요. 고등학교 3학년 돼도 못 고칩니다. 지금 제대로 해놓으세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선생님이 안 할 거기 때문에 고등학교 가서 고통 받으시면 됩니다. 선생님 말 안 따라하면. 자, 그래서 2에서의 연속성을 여기다 마이너스 2 넣고 여기다 마이너스 2 넣어서 하지 말라고요. 쓰실 수 있어야 돼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의 좌극한으로 갈 때 fx,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의 우극한으로 갈 때 fx, f 마이너스 2 이렇게 쓰실 수 있어야 되고요. 이 다음 식까지 쓰실 수 있어야 된다고요. fx는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게 들어오면 위에 걸 내보냅니까? 밑에 걸 내보냅니까? 위에 거 내보내요? 밑에 거 내보내요? 위에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적으시고요. fx는 마이너스 2보다 큰 게 들어오면 누굴 내보냅니까? 위에 거요? 밑에 거요? 밑에 걸 내보냅니다. 그 다음에 정확히 마이너스 2가 들어오면 위에 식에 마이너스 2를 넣어서 내보내면 돼서 4 마이너스 2a 더하기 b고요. 얘 같은 경우는 다항식인데 극한 물어보고 있으니까 그냥 대입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4 마이너스 2a 더하기 b. 요것도 다항식인데 극한 물어보고 있어서 대입하면 마사. 그러면 하나, 둘, 셋이 같아야 되니까 둘은 무조건 같으니까요. 4 마이너스 2a 더하기 b가 얼마? 마사. 그럼 a, b에 대한 식 하나 나왔죠? 식 하나 더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식이 뭐라고요? 오늘 한
좌미, 우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x는 마이너스 2의 좌미랑 우미가 같아야 돼요. 그럼 이건 처음 식은 쓰실 수 있어야 돼요. 두 개 버전으로 다 쓸게요. 리미트 h가 0의 좌극한으로 갈 때 h분의 f 마이너스 2의 좌미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h 빼기 f 마이너스 2. 이게 좌미 구하는 거. 그 다음에 우미 구하는 건 리미트 x가 2의 우극한. 버전 그냥 바꿔서 적었어요. 근데 어느 쪽이든 다 쓰실 수 있어야 되고 어느 쪽이든 해석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x 마이너스 왜 2라고 적었냐? 마이너스 2의 우극한. x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의 fx 마이너스 f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원래 0의 좌극한이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0의 좌극한이면 들어오는 값이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수니까 얘를 내보내서 식을 정리하고 막 그렇게 길게 써야 되는데 누가 그렇게 합니까? 이거는 그렇게 하지 않죠. 저 한 줄 적으신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좌측식 미분해서 마이너스 2 넣고 우측식 미분해서 마이너스 2 넣으시면 됩니다. 이거 한 줄 적으시고요. 그래서 좌측식 넣어서 마이너스 2, 우측식 넣어서 마이너스 2 넣으면 좌측 요거니까 저거 미분하면 뭐예요? 이거 미분하면 a인데 x에다 마이너스 2 넣어요. 그러면 마사 더하기 a라고 적는 거죠. 그 다음에 우측식 미분하면 뭐예요? 2죠. 미분했고요. 저기다가 마이너스 2 넣으면 그냥 2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4 더하기 a는 2다로 a값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는 하셔야 된다고요? 좌미, 우미에 대한 식은 쓰실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저 식을 직접 넣어서 계산까지는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 자체가 뭘 의미하니까 미분 계수를 의미하니까 미분 공식을 쓰셔도 돼요. 근데 요 식은 꼭 좌미, 우미 말로 말고 이렇게 적으실 수 있어야 돼요. 반대로 이런 식이 나왔을 때 좌미, 우미 중에 뭘 의미하는지도 해석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됐습니까? 적으시고요. 하나 더 하고 퀴즈 보죠. 언제까지 엄마가 가라는 데 갈 거예요. 본인이 스타일 맞는 데 가야죠. 예, 어떤 학원들은 전교 1등 다니는 학원이지만 나에게 안 맞는 학원도 있고요. 반대로 나에게 맞는데 전교 1등들은 다니면 안 맞는 학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해당 선생님 혹은 학원 시스템 이런 것들을 보세요. 여러분들도 학원 꽤 오래 다녔으니까 대충 알잖아요. 이게 이제 애들을 빡세게 굴리는 학원인 건지 아니면 잘하는 애들만 데려가는 학원인 건지 그런 거. 잘하는 애들만 데려가는 학원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그 스타일이 맞는 게 중요한 거지. 나쁜 새끼도 있겠죠. 당연히. 어디나 아니 어디나 나쁜 사람은 있으니까요. 어디나 나쁜 사람은 있고 선생님하고 결이 다른 사람들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맞는 걸 찾아야지 본인하고. 잘 모르죠. 네. 네. 아 그래요? 젊은 꼰대라고요? 그래요. 꼰대가 뭘까요? 근데 네, 꼰대? 네, 모르겠어요. 자, 이번에 마지막 문제는 워크북 네 번째 거 35번입니다. 워크북 35번이고요. 자, fx, gx가 다항함수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 더하기 gx는 3이라고 나왔고요. 그 다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gx분의 fx 더하기 3은 2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건 곱셈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곱셈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고 미분한 다음에 0 넣으세요니까요. 이건 좀 다이렉트로 갈게요. 우리 결국 구해야 되는 건 f'0 곱하기 g0 더하기 f0 곱하기 g'0이 얼마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게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h식에 미분하고 0 집어넣으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처음부터 해보죠. 극한 문제네요. 대입해도 되나요? 왜요? 네, 맞아요. 그렇게 정확하게 대답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나중에 어려운 문제들을 풀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대입해도 돼요. 분모 얼마인가요? 0이죠. 분자는 f0 더하기 g0이에요. 0분의 f0 더하기 g0인데 수렴했어요. 그럼 이 이야기로 알 수 있는 건 분자가 얼마다? 0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됐고요. 여기도 대입할 수 있나요? 네, 대입한 분모 얼마예요?
0이에요. 분자는요? F0 더하기 3이에요. 근데 수렴했네요. 그러면 분자가 얼마란 사실을 알 수 있어요? 0이란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럼 F0은 얼마인 겁니까? 그럼 요 이야기를 합쳐서 G0은 얼마인 겁니까? 있네요. 그러면 요거 방금 3인 거 구했고요. 요거 마3인 거 구했어요. 그럼 F'0하고 G'0만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0분의 0꼴이에요. 약분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해요? 식을 모르는데 어떻게 약분해요? 차수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거 뭘로 이야기해야 돼요? 미분계수의 정의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미분계수의 정의로 이야기해야 되고요. 오늘 아까 문제 풀 때 보여드렸어요. 보여드렸습니다. 보여드렸어요. 어떻게 해요? 이걸 통째로 하나의 함수로 치환해서 미분하는 이야기를 보여드렸습니다. 아까 따로따로 하는 거 말고 한꺼번에 치환해서요. H는 쓰였으니까요. 얘를 잠시만 잘 안 쓰긴 하는데 F1X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F1에 0 집어넣으면 0인 거죠? 맞죠? 자, 그럼 이거는 뭐가 되냐면 X-0분의 X를 X-0으로 바꿨어요. 그 다음에 F1X 얘죠. 빼기 F1 0이에요. 그리고 리미트 X는 어디로 가요? 0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미분계수의 정의를 활용할 거니까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변수상수, 변수상수, 변수상수구조 정확히 일치하죠. 그럼 주어진 친구는 사실 뭐라고요? F1을 미분하고 0을 집어넣으세요. 자, 그럼 주어진 이 친구를 미분하면 뭐가 되나요? 정희 씨? 네. 이거 미분하면 뭐 되나요? 오늘 남아야 될 것 같아요. 자, F' X 더하기 G' X가 F'1을 미분한 거예요. 그러면 F'0 더하기 G' 0이 얘가 되는 거고요. 그게 문제 얼마라고요? 3이라고 나온 겁니다. 아니요, 그렇지는 않은데 이거에 대답을 못하면 남으시면 됩니다. 안 돼. 자,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두 번째, 이것도 뭐예요? 지금 현재 요 개념에 의해서 0분의 0꼴이죠. 0분의 0꼴인데 약분이 안 돼요. 그럼 뭘로 이야기해야 돼요? 미분계수의 정의요. 미분계수의 정의를 하려고 보니까 0을 만드는데 분모 0을 만드는데 얘가 1조를 했나요? 얘가 1조를 했나요? X인가요? GX인가요? 누구 때문에 0이 됐나요? 앞에 있는 X 때문이죠. GX는 0을 만드는데 의미를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얘는 뭐냐면 GX분의 1하고 리미트 X 0으로 가는 거랑 곱하기 X분의 FX 더하기 3을 해서 0을 만드는 요소들만 따로 쪼갰습니다. 0분의 0꼴을 만드는데 얘 때문에 된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럼 이거 극한 보내면 GX의 X가 0으로 가면 즉 G0은 얼마예요? 3이죠. 그래서 3분의 1 돼요. 이거는. 그래서 3분의 1 되고요. 곱하기 뒤에는 극한 그대로 가보죠. X, FX 플러스 3입니다. 됐나요? 네. 0을 만드는 요소만 쪼갰어요. 0분의 0꼴 만드는 요소. 0분의 0꼴인데 약분 안 돼요. 뭐 이용해야 된다고요? 미분계수 이용할 거예요. 그럼 아까 전처럼 얘를 하나의 함수로 치환할 겁니다. 물론 이거를 정리해서 해도 되고요. 자, 1번하고 2번 중에 어떤 걸로 하고 싶어요? 2번이요. 자, 그러면 요거를 정리해서 fx 마이너스 3으로 바꿀게요. fx 마이너스 3으로 바꾸면 마이너스 3이 사실은 얼마라고 볼 수 있어요? f0이라고 볼 수 있죠. f0이라고 봐서 얘를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 마이너스 0분의 fx 마이너스 f0이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 자체가 뭐가 돼요? 미분계수의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f'0이 되는 거죠. 앞에 뭐 있고요? 3분의 1. 근데 그게 얼마라고요? 2네요. 나왔어요. f'0은 얼마? 6입니다. 근데 아까 2를 더해서 3이 나오려면 g'0은 얼마예요? 마3이죠.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6 곱하기 3 더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분계수의 정의를 활용하라는 게 이런 뜻이에요. 뭉탱이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요거 이제 두 번째 버전으로 하면 요거요. fx 플러스 3을 잠시만 f2x라고 놓으면 주어진 식이 뭐가 되는 거예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2x 빼기 f2 제로예요.
그래서 빼기 0이라 요건 결국 F2를 미분하고 0 집어넣은 건데 이거 미분하고 0 집어넣으면 사실 뭐랑 똑같아요? 하고 똑같죠. 그래서 F' 0하고 똑같은 값이 나오는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됐죠? 미분계수는 0분의 0꼴에서 약분이 안 될 때 100% 쓰여요. 100% 쓰이고 이제 나중에 되면 어려운 문제 가면 좌미우미를 좀 더 쪼개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있는데 그건 진짜 어려운 문제로 가는 겁니다. 그때 좌미우미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루시면 되고요. 지금은 이렇게까지 됩니다. 과제는 워크북 3, 4 그리고 4일차 과제들까지 해서 하시면 되고요. 시험 보겠습니다.